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건축가를 한분 만나볼 건데요. 바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 피터 줌터입니다. 이분의 건축 철학은 한마디로 아주 깊고 감성적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가 직접 남긴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법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강렬한 문장으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성은 선이고 감정은 공간이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이 짧은 한 문장이 사실 피터 줌터가 건축을 대하는 모든 태도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의 핵심 철학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주제, 감정이라는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줌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차가운 청사진이나 복잡한 수학 계산 같은 건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대신 인간의 감정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에게 진짜 위대한 건축이란 단순히 논리적인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 그리고 내면에 저장된 기억들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완전히 감각적인 겁니다. 자로잰 듯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정원에서 느꼈던 따스한 햇살의 기억이라던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자갈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남은 그런 짧고 소중한 찰나의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믿는 거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느린 설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감정 중심의 철학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의 작업 방식은 정말 독특하고 또 엄청나게 느립니다. 일단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곳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고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물리적인 모델로 만들죠. 마치 교양곡이 천천히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디자인이 스스로 진화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평수나 기업이 요구하는 빡빡한 체크리스트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일 절대 안 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죠. 대신에 그는 공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고민하는 걸 원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발견의 여정을 떠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주제, 장인정신과 협력입니다. 줌터의 말이 좀 시적이고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 현장에서는 엄청난 육체 노동과 끈끈한 팀워크가 바탕이 됩니다. 흔히 그의 스튜디오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고립된 수도원일 거라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35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아주 활기찬 공방에 가깝거든요. 재밌는 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다 같이 일본식 펠트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거장의 탄생 배경이 처음부터 우아했던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 억지로 가구 제작을 해야 했거든요. 고되고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경험이 그에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재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또 물리적으로 하중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 뼈저린 현실을 제대로 배운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대단한 거장 건축가는 클라이언트나 현장의 장인들과 도대체 어떻게 소통할까요? 왠지 엄청 고집불통일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정말 의외입니다. 그는 현장 장인들의 전문 지식에 엄청나게 의존해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장인들에게 끊임없이 묻거든요. 만약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기꺼이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은 혼자만의 독단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주제, 분위기와 영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그 집요한 장인 정신이 마침내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공간의 분위기죠. 평론가들은 그를 영적인 건축가라고 부르기 좋아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거창한 말보다는 그냥 잘 조율된 방을 원한다고 말해요. 우리 몸이 온전히 머물면서 평온함과 명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분한 공간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성 베네딕트 예배당입니다. 이 독특하게 생긴 예배당 안에서 지역 여성들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줌터는 그 울림을 듣고 마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의 형태와 그 안을 채우는 사람의 존재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경이로운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르더 클라우스 예배당은 그의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의뢰인인 지역 농부 가족이 직접 지었거든요. 무려 50cm 두께로 콘크리트를 한 층 한 층 발로 다져가면서 말이죠. 나무 기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늘과 비를 향해 뚫려있는 그야말로 사람의 손길이 닿은 가장 원초적이고 거친 공간의 탄생입니다. 자, 5번째 주제는 소리, 침묵 그리고 건축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걸 넘어서 이번엔 줌터가 우리의 귀를 위해 어떻게 공간을 설계하는지 살펴볼까요? 그는 모든 방마다 고유한 소리의 울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소음공해로 병들어버린 현대사회에서 건축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완벽한 음향적 침묵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 유명한 발스 온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딱딱한 돌과 부드러운 물이 만나는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물을 헤치고 그 안에서 소리를 냅니다. 이용자 스스로가 이 거대한 온천이라는 악기의 일부, 즉 거대한 소리통이 되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하노버 파빌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자기 좀 봐달라고 요란하게 소리치고 있을 때 줌터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박람회장 한가운데에 아주 고요하고 추상적인 문화의 섬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묵직한 고요함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크게 와닿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건축가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궁극적으로 줌터는 자신이 만든 건물이 원래부터 그 땅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풍경이 품고 있는 수천 년의 비밀을 가만히 속삭여주고 그 장소만의 고유한 역사를 읽어낼 수 있게 자극하는 것. 그게 바로 그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죠. 그런데 참 재밌고도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줌터는 심혈을 기울여 지은 건물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쓰이게 되면 일종의 접촉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자기만의 품에 있던 건축적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한 뒤 낯선 타인들의 손을 타게 될 때 느끼는 아주 인간적인 두려움과 거리감인 거죠. 자, 여러분. 진정한 건축이란 어떤 장소의 역사와 침묵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그 공간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여러분을 둘러싼 그 벽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인 역사와 시간들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 주변의 공간을 새롭게 느껴보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